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흥거모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시흥거모 대방 엘리움 더루체. 이름이 참 기네요. 1단지와 2단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나와서 분양가가 적절한지, 안전마진은 있는지 시흥에 있는 여러 아파트들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흥거모 대방 엘리움 더루체 기본적인 정보 보고 가시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 동시에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거의 비슷해요. 세대수도 거의 300세대 내외 정도고요. 평형 1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전용 122가 섞여 있지만 2단지는 전용 84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300세대 중에서 270세대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 30세대는 LH에서 임대를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단지 위치도 뒤에서 보시겠지만 바로 붙어 있습니다. 시흥거모 대방 엘리움 더루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흥시이기 때문에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는 미적용 지역이고 계약금은 10%를 내는데 1차, 2차가 좀 나눠져 있어서 각 5%만 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있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시흥시 거주자만 우선으로 뽑진 않습니다. 시흥시 1년 거주자를 30%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탈락하신 분들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를 합쳐서 또 20%를 뽑고 또 위에서 탈락하신 분들이랑 이제 수도권 6개월 미만 거주자를 합쳐서 나머지 50%를 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입주자가 결정이 됩니다.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죠. 전매 제한은 3년이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10년,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립니다. 이 아파트 걸리면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수도권 대다수 지역 아파트 분양을 10년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겠죠.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나옵니다. 이자 후불제 조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단지 중복 청약은 가능합니다. 평면 한번 보실게요. 대방이 평면을 넓게 빼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굉장히 평면을 잘 뺐습니다. 포베이이고 판상형 구조고 맞바람 칠 수 있는 구조고 알파룸이 아니고 침실로 그냥 방을 하나 더 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평면이 잘 나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흥거모지구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일단 보실게요.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고 여기 바로 밑에 안산 신길이 공공주택지구가 있는데 바로 경계입니다. 이 아래쪽은 안산이고요. 이 위쪽은 이제 시흥이 되겠죠. 시흥과 안산의 경계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수도권 서남쪽에 있죠. 이쪽이 경부축이니까요. 경부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규모로 보면은 한 1만 세대쯤 됩니다. 시흥거모지구 좀 합치면 한 1만 세대, 인구는 한 2.7만 명, 2만 7천 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고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역까지 거리가 좀 애매해요. 가장 가까운 역이 4호선과 수인분당선 신길 온천역인데 걸어서 갈 만한 거리가 아니란 점이 좀 단점으로 보입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번에 분양하는 대방 엘리움 더루체 1단지, 2단지 1단지가 위에 있고 2단지가 요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택지지구의 중간에 있죠.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는 일단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아까 보셨듯이 평면이 좋고 주차 대수가 많습니다.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까 1단지 같은 경우는 1.7대나 되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가까운 편이죠. 초등학교는 대각선에 있고요. 중학교는 마찬가지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천 수변공원, 요 하천의 수변공원, 수변공간, 뭔가 산책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하천 뷰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요 거모지구 중심의 요 상업시설
상업시설과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입지가 지구 내에서는 괜찮은 편이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자, 반대로 단점도 상당히 좀 큰 아파트인데요. 우선 가장 큰 단점은 비역세권이라는 거죠. 신길온천역까지 거리가 한 2km쯤 됩니다. 2km면 걸어서 한 30분이니까 걸어서는 못 간다는 얘기고, 버스를 타도 시간이 좀 걸리죠. 한 10분, 2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라 부족. 이 지구 안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학교는 있어도 고등학교는 없어요. 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근데 여긴 디지털과학고, 여긴 실업계학교여서 좀 학교를 좀 멀리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좀 수도권 서남부 쪽이기 때문에 그 메인이 되는 좀 경부 측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 향후 투자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임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거모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3기 신도시들까지도 다 연동이 돼 있는 문제긴 한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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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이런 식으로 좀 임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 이런 거 임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대가 섞이는 아파트들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그런 이런 점들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분양가 보겠습니다. 분양가 나왔고요. 자, 이게 1단지 분양가고 이게 2단지 분양가입니다. 같은 8사지만 2단지가 한 2천만 원 이상, 한 3천만 원 가까이 비싼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억 2천, 그리고 6억 한 5천 정도로 나왔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공짜 아니고 옵션 이것저것 넣다 보면 한 2, 3천만 원 금방 올라가고, 여기다 중도금 이자도 붙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한 6억 후반에서 7억 정도까지도 분양가가 토탈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격이 적당한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은 좀 과하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청약 단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공공택지지구고 공공분양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사전청약으로 일부 아파트들이 분양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흥거무 S1블럭 여기 표시된 부분, 2021년 청약 당시 4억 1천만 원 분양가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A10블럭 여기는 24평 5구 3억 1천만 원. 바로 인접한 안산 신길 2지구 여기는 34평 전용 84 4억 2천. 그 밑에 A2, A4블럭 한 3억 5천. 전체적으로 역과는 조금 가까운 이 안산 신길 지구가 조금 더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2021년 분양가잖아요. 지금 4년이 지났고 4년 동안 물가며 시공비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최근 분양하고 있는 이런 3기 신도시 아파트들, 본청약 들어간 아파트들을 보면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올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은 기준으로 시흥 거모지구에 적용을 해보면 한 4억 8천에서 한 5억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공공분양 가격이라고 치고 이건 민간 분양 아니겠습니까? 자, 민간 분양이니까 이거보다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본다고 쳐도 그렇게 높게 받아도 10% 내외 아닐까요? 그렇다면 5억 중반, 조금 더 받아도 후반 정도의 가격이 좀 합당할 것 같은데 6억 이상 되는 가격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시흥의 또 다른 택지지구죠. 105 신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나 규모도 105 신도시가 조금 더 크고요. 거모지구보다. 입지도 비역세권이란 건 비슷할 수 있겠지만 105동 같은 경우는 트램도 계획이 되어 있고, 어쨌거나 송도랑도 가깝고 이런 아울렛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거모지구보다 상급지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파트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죠. 105 신도시 같은 경우. 시흥 거모지구와 10년 이상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나긴 할 텐데, 그럼에도 가격이 105 신도시 같은 경우는 7억이 넘지 않죠. 한 6억,
대, 6억대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곳의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신축이랑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 가격은 비슷한데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의 입지가 조금 더 좋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뭐 개인의 선호도나 취향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확실한 비교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시흥의 장현 택지지구입니다. 장현 택지지구고 현재 지금 여기 경강선 공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 시흥 장현 유승 한예들 퍼스트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장현지구는 마찬가지로 거무지구보다 규모도 크고 여기는 역세권이잖아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역세권이 확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가치가 더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105 신도시보다도 훨씬 입지가 좋다고 봅니다. 자, 이곳의 가격 네, 보시면 알겠지만 실거래가가 6억 후반대 찍히고 있고 이제 호가가 좀 7억대가 나오고 있는 수준이에요. 자, 분양가 좀 비싼 2단지 기준으로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식은 한 6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자, 6년 차이 나는 초역세권 아파트와 비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비슷하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역세권 아파트를 택할 것 같아요. 자, 장현지구 이번엔 서해선 시흥 능곡역 역세권 아파트인 이 시흥 장현 제1풍경채 센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더블 역세권이 예정돼 있죠. 시흥 능곡역에 서해선과 이제 신안산선이 정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은 조금 더 비싸죠. 같은 장현지구지만 네, 실거래가가 한 7억 이상 찍힌 것도 있고 호가 역시도 7억 초반대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대방 엘리움 더 루체보다 총액 기준 조금 더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연식 차이는 한 8년쯤 나는 것 같아요. 자, 8년 차이 나는 더블 역세권 아파트 그리고 비역세권 신축 아파트 가격은 한 2, 3천만 원 더 비쌉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이번에도 좀 비싸긴 하지만 장현지구의 아파트가 훨씬 더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요. 자, 오늘 다뤄봤던 시흥 거모 대방 엘리움 더 루체 1, 2단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축입니다. 평면도 포베이 판상형 아주 좋아요. 네, 방도 4개고 쾌적한 주거 환경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앞에 하천도 흐르고 학교도 가깝고 참 좋은 곳입니다. 신축 너무 깔끔하잖아요. 네, 쾌적한 환경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입지, 네, 비역세권, 소규모 단지 한 단지가 한 300세대 남짓이잖아요. 두 개를 합쳐야 600세대가 넘어가는 그리고 이저 브랜드도 아니죠. 대방이 뭐 좀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상위 10대 안에는 못 끼니까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시흥의 다른 택지지구들, 뭐 백옷이나 뭐 목감이나 뭐 장현 이런 곳들 대비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 비역세권 요소가 아주 크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곳은 모두 역세권이 될 예정이죠. 적어도 계획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흥 거모지구 인근에 역이 생긴다는 계획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호재적인 면에서도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단점이 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장점에 비해 저는 분양가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마진은 네, 없습니다. 제 기준에선. 안전마진은커녕 역마진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팔린다. 이게 만약 막 흥행이 되고 잘 팔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흥의 다른 아파트들 가격을 재평가해야 되겠죠. 거모지구가 이 가격에 팔려? 그럼 우리 아파트가 이 가격에 있으면 안 되지. 더 올라야지.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 대방 엘리움 더루체가 잘 팔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미분양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꼭 여기에 사셔야겠다, 꼭 청약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으시길 네, 한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을 안 써도 왠지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이 되면 여기가 분야가 상한제 적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당첨 10년이 적용돼요. 이게 규제지역은 10년 동안 청약을 못 받는 거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왕이면 나중에 무순위
나왔을 때 선착순 그런 계약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쉬운 거모 대왕 엘리움 더 루체 1단지 2단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